엄마 집 팔아서 저희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일 겁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제가 평생 일궈놓은 집을 제 허락도 없이 팔아버린 이야기입니다. 엄마 환갑 축하 여행 보내드릴게요라는 달콤한 말에 속아 집을 비운 사이 제 인생의 터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복수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여러분도 제 선택에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배신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부모로서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갑자기 떠나자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처음엔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이 그때는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아들 부부가 극진히 저를 챙겼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서 집안일도 도와주고 장도 받아주었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지만 그래도 아들 가족이 있어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부부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을 보며 엄마, 이 집 너무 크지 않아요? 혼자 계시기엔 관리도 힘드실 텐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처음엔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200평이 넘는 단독주택에 혼자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곳이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님 하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우리가 돈 떼먹고 도망갈 것도 아닌데라며 제게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돈 이야기만 하면 눈빛이 변했습니다. 엄마, 그 집에서 평생 사실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요양원 가시려면 돈도 필요하고. 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쩡히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저에게 벌써 요양원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섭섭했습니다. 그 이후로 아들 부부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 집에 가기 싫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가 할머니는 욕심쟁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제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기는 했지만 동네 친구들과 어울리며 나름대로 잘 지냈습니다. 가끔 아들이 안부 전화라도 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봄 제 환갑을 앞두고 아들 부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환갑 축하 선물로 제주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편하게 다녀오세요. 라며 항공권과 호텔 예약증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했습니다. 역시 아들은 아들이구나. 그동안 제가 너무 의심했나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아들이 이것저것 챙겨 주었습니다. 엄마, 여행 가실 때 보험도 들어야 해요. 혹시 모르니까요. 라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제 안전을 걱정해 주는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서명했습니다. 서류가 여러 장이었는데 아들이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5월의 따뜻한 날씨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의 여행이었습니다. 한라산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며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분이 전화를 해서 집에 낯선 사람들이 들락거리는데 괜찮으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집 청소라도 시켜주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집 정리 좀 해주나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행 3일째 되는 날 또 다른 이웃이 전화했습니다. 이사 가시는 거예요? 짐 빼는 거 같던데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별 생각 없이 아니에요. 아마 아들이 뭘 정리하나 봐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들이 공항에 마중 나왔을 텐데 엄마 택시 타고 와요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제가 살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황급히 문을 두드리자 모르는 젊은 부부가 나왔습니다. 여기가 제 집인데요. 무슨 일이신가요? 라고 제가 묻자 그들은 당황하며 저희가 지난주에 이 집을 매입했는데요. 전 주인 아들분이 어머니 대신 계약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태연하게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설명드릴게요 라고만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자 아들 부부는 이미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강남의 50평대 아파트였습니다. 엄마 집 팔아서 우리도 좀 더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엄마는 우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 집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잖니? 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여행 가시기 전에 위임장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여행 보험 서류라고 하셨을 때 말이에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행 전에 아들이 엄마 여행 가실 때 보험 들어드려야 해요라며 내민 서류가 사실은 부동산 매매 위임장이었던 겁니다. 제가 믿고 있던 아들이 저를 완전히 속인 겁니다. 앞으로 편하게 사셔야죠. 집 관리하기도 힘드셨잖아요 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겠다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 집 작은 방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6평 정도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라고 했지만 그것은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40년을 살았던 정든 집은 이미 남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행에 가서 제 모든 예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제가 모아둔 돈이 꽤 되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지만 아담한 원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시골 땅이 있었습니다. 논산에 있는 5,000평 정도의 땅이었는데 개발 예정지라 가격이 꽤 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땅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언젠가는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그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제 노후를 위한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제가 평소 후원하던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5억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그들 집에서 얌전히 살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저는 제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라는 아들의 물음에 저는 내 삶을 살러 가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무슨 돈이 있다고 나가서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내게도 내 인생이 있어 걱정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제가 독립하고 나서 아들 부부의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집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했지만 예상보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것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시골 땅까지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엄마, 그 돈은 어디에 쓰셨어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썼어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들 부부의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은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고 새로 이사한 아파트의 대출금을 갚기도 버거워했습니다. 제 집을 팔아서 얻은 돈 10억으로 사업을 확장했지만 경험 부족과 무리한 투자로 인해 손실만 늘어갔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 땅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저에게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했는지 아니면 죄책감 때문인지 몇 달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바빴고 솔직히 아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 같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후회가 아니라 아쉬움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기 힘드실 텐데 우리가 모셔야 조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내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있고 좋은 이웃들도 있어. 걱정하지 마.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이런 작은 원룸에서 어떻게 사세요? 우리 집은 넓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지만 내 공간이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좋아. 사실 저는 혼자 살면서 새로운 삶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도 배우고 같은 또래 친구들과 등산도 다닙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서예 수업을 듣고 금요일에는 합창단 연습을 합니다. 무엇보다 제 의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은 더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마다 다른 이유를 대며 제게 같이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엄마,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라고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언제든 놀러 올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게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실 손주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못 오게 했겠지요. 아들은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큰 잘못을 했어요라며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연기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와서 어머님,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과하러 온 진짜 이유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아들의 사업이 완전히 망했고 빚까지 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돈이 필요해서 저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집을 팔아먹은 불효자입니다. 하지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애들 학교도 있고 정말 막막해요. 저는 아들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지만 이제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너가 내 집을 팔았을 때 내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아니, 평생 살던 집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내 심정을 알기나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 마음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너희가 내 집을 팔았듯이 나도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한 거야. 시골 땅은 이미 팔았고 그 돈은 내 노후와 기부했었어.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엄마, 그 돈을 다 쓰셨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 서로를 속이고 배신해? 너희는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내 집을 팔았잖아. 그것도 거짓말로 속여서 말이야. 그런 너희가 무슨 가족이니?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제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캐물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혹시 다른데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에서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사는 거야. 부모 자식 간에도 선이 있어야 해.
너희가 내 집을 팔았을 때 그 선을 넘은 거야. 아들은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내 아들이지 하지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너희도 너희 삶을 책임져.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 더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모른 척할 수 있어요? 라며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야. 다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거야. 너희는 나를 ATM 기계로 생각했잖아.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존재로 말이야. 시간이 더 지나자 아들 부부는 결국 그 비싼 아파트를 팔고 작은 전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업도 완전히 정리하고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제야 진정한 후회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를 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 살기를 바래하지만 내 도움 없이 스스로 일어서.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야. 너희가 나에게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정직하게 살기를 바래. 지금 저는 작은 원룸에서 살지만 너무 행복합니다. 제 공간이 있고 제 시간이 있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하고 가끔은 친구들과 여행도 갑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봅니다. 무엇보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가끔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용서하실 수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용서와 화해는 다른 것입니다. 저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했지만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고 부모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때로는 자신을 위한 선택도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산 문제는 절대 감정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세요. 그리고 자식이 아무리 효도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주도권은 본인이 가지고 계세요. 특히 중요한 서류에 서명할 때는 꼼꼼히 읽어보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아들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를 회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제 삶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작은 공간이지만 제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 느낍니다. 며칠 전 아들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라고 했습니다. 손주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을 그었습니다. 손주들은 언제든 환영이야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할머니로서 손주들을 사랑하지만 너희와 다시 예전처럼 될 수는 없어. 효도는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너무 늦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도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신은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특히 가족 간의 배신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찾으세요. 저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온 날보다 아름다운 앞날을 살아갈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